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요즘 이른바 십상시 삼국지 점입 가경입니다. 세계일보의 보도로 촉발된 십상시 보도, 청와대가 찌라시라고 이야기를 하더니 공공기록물법에 따라서 문건 유출로 고소를 하는 이런 코미디를 벌였습니다. 청와대의 주장,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주장은 조선일보의 조응천 인터뷰로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도대체 이 방향이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어서 오늘 한겨레도 한 건 했습니다. 정말 오늘 조간신문에서 앞건은 정윤회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과 과장의 이름을 박근혜 대통령이 꼭 집어서 인사조치를 시켰다는 보도입니다. 한겨레신문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오늘 한겨레신문의 보도를 보면요, 정윤회가 나는 좀 억울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혀 사실무근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젊은 시절 멘토였다고 하는 최태민의 사위가 정윤회입니다. 여기에 가려져 있었던 것이 바로 최태민의 딸 최순실입니다. 오늘 한겨레신문 보도를 보면 최순실이 나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청와대 안팎에 퍼져 있다는 말. 문고리 3인방은 생살이지만 최순실은 오장육부다. 생살은 피가 나도 도려낼 수는 있지만 오장육부에는 목숨이 달려있다. 라는 말이 청와대 안팎에 퍼져 있다는 보도입니다. 말하자면은 세 분리하면 환관들은 내칠 수가 있지만은 최순실은 내칠 수도 없다. 오장육부에 해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겨레신문 보도를 보니 오늘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외로웠던 시절 말벗으로 시작해서 아주 깊숙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정윤회도 결국은 최순실 때문에 그 인연으로 비서실장을 했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도대체 이런 보도들이 어디까지 번질지 아주 재미있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한심하다고 해야 될지 참보라 얘기할 수 없는 환관들의 삼국지, 그야말로 진나라 말기 환관 조고가 날 때였던 사슴을 말이라고 했던 지로규모의 고사가 오늘날 새로워지는 전국입니다. 라디오 팩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이웃나라 일본 연금 제도는 어때?
2012년 기준으로 일본은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 77만 원을 지급하고 노동자에게는 별도로 후생연금 208만 원을 주고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연금 282만 원을 지급한대. 그럼 국민들에게는 기초연금 77만 원에 208만 원을 더해서 285만 원을 주는 거네. 그렇지. 일본은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 70%를 책임져 주는데 우리나라는 사적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합해서 노후생활 보장률이 30%밖에 안 돼. 그래? 우리나라와 일본 차이가 많이 나네? 국민 여러분, OECD 국가 중 공적연금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청춘이란 깊은 샘물에서 오는 신선한 정신, 유약함을 물리치는 용기, 안위를 뿌리치는 모험을 뜻한다. 시인 사무엘 울만의 말입니다. 1994년 300여 명의 회원으로 시작한 참여연대는 20년이 지난 지금 14,000명의 회원을 가진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로 성장했습니다. 시인의 말처럼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청년의 마음으로 활동하겠습니다. 성역 없이 감시하고 비판하겠습니다. 더 좋은 세상을 위해 두려움 없이 도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민TV 청취자 여러분, 20살 청년 참여연대와 함께해주세요.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peoplepower21.org, 전화는 서울 723-5300번입니다.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단체,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네. 청와대가 정년에 관련 십상시 이야기를 찌라시, 이런 그 정부지의 짜깁기라고 폄하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루머라고 일축하면 과연 국민들이 품은 의문은 불식되는 걸까요? 박근혜 정부의 숨은 실세라는 정윤회 씨 동향 문건이 어떤 과정으로 유출됐든 국민의 관심은 유출 과정이 아니라 그 정윤회 씨가 청와대 문고리를 지키는 권력 3인방인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권력, 이들 실세들과 국정을 논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졌다는 문건의 내용이 어디까지 진실이냐 하는 점일 겁니다.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고 당사자한테 물어봤더니 사실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만 듣고 루머라고 선언하는 박근혜 대통령, 그렇다고 의혹이 해소되는 건 아닙니다. 청와대의 그 조사, 그야말로 면밀하기는커녕 구멍이 숭숭 뚫린 듯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찌라시와 헛소문의 생명력이 뭔지 아십니까? 확인되지는 않았지만은 아주 그럴듯하다는, 바로 거기에 찌라시 혹은 헛소문의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청와대 주장대로 문건의 내용이 근거 없는 헛소문이라면 이 루머를 죽이는 방법은 딱 하나, 루머라고 선언하는 게 아니라 그 실체를 낱낱이 확인하는 것뿐입니다. 문건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행적을 살펴서 실제로 정윤회 씨와 문고리 3인방이 강남의 한 음식점에 모였는지 의혹의 기초사실부터 밝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검찰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정윤회 통화내역 조회 다 하면은 뭔가 나올 겁니다. 검찰, 그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그 문건 유출의 경로를 만약에 파헤친다면 진짜 검찰은 권력의 신여라는 그 평가를 다시 한번 재확인할 뿐일 겁니다. 오늘 한국일보 김희연 사회부장이 이와 같은 루머 앞에서 검찰이 해야 될 일이 도대체 뭐냐라는 칼럼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검찰이 막 수사에 착수한 마당에 박 대통령은 문서 유출을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하고 문건의 내용은 루머라며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들었다. 만약 박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찰이 문건 유출 경위를 파악하는 데만 수사력을 집중하고 내용의 진위 파악을 간과한다면 루머는 죽지 않고 영원히 떠돌며
비선 실세들이 개입하는 갖가지 일들이 그럴듯하게 확대 재생산될지도 모른다. 필부들은 검찰의 수사 과정과 결론조차 보이지 않는 실세들의 손에서 좌지우지된 결과라고 믿을 테니 말이다. 문건 파동이 의문을 키우고 그리고 일반인들의 관함적 욕구를 충족시키며 확대되는 이유는 곳곳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찌라시라고 의미를 축소하던 청와대. 그러면서 문건 유출자로 지목된 박모경정을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합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코미디 중에 코미디입니다. 아니, 도대체 공직기강 비서관실 비서관의 아래에 있는 청와대 행정관인 박모경정이 작성한 그 보고서를 찌라시라고 얘기하더니 문건 유출자로 지목된 박모경정을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고소한 것은 도대체 뭡니까? 찌라시가 그러면은 공공기록물관리법, 공공기록물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말 자체도 진짜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돼. 예? 지난 대선 당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이거야말로 공공기록물입니다. 이걸 유출해서 정치 공방 소재로 삼은 당사자가 바로 박근혜 대통령 대선 캠프 아니었습니까? 새누리당과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6월 국익훼손, 대외신뢰도 추락 등의 이유로 이런 이유 때문에 거센 반대가 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록을 토시 하나까지 통째로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웠습니다. 그때는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워놓고 지금 정윤회와 십상시의 그야말로 발언에 대해서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라고 하는 청와대에 파견된 경찰 엘리트인 박모경정이 작성한 문건에 대해서는 찌라시라고 폄하하고 그러면서도 또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고소하고 도대체 청와대가 지금 제정신인지 맨 위에서부터 맨 아래까지 대변인은 물론이고 그 십상시들까지 제정신이 아닌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어쨌든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작성된 공식 문건이 맞다는 것을 뒤늦게 확인해 주면서 스스로 앞뒤가 안 맞는 행태를 보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또한 정윤회 씨, 박경정이 윗선의 지시로 문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면서 보고서가 사실이라면 청와대에서 사실을 확인해 일벌백계를 했어야 하는데 그냥 넘어갔다는 점을 근거로 댔습니다. 이런 사실로 조작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은 정말 궁금하기는 합니다. 정말 대통령이 이 보고를 받고 국정을 농단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추가 확인을 지시하지 않고 일축했다는 얘기입니까? 또한 정시동향 보고서를 작성한 박경정과 그의 상관이었던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 1월 문재인 문건을 보고한 뒤 각각 2월과 4월 청와대에서 쫓기듯 인사조치에 나온 것도 석연치가 않습니다. 결국 정윤회 씨 입김이 작용했다는 뜻입니까? 대중들이 쉽게 상상할 수 있는 이런 의혹들이 검찰의 수사를 통해 밝혀지지 않는다면 루머는 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김의원 사회부장은 이야기를 합니다. 검찰이 진위 수사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물론 문건의 내용 일부라도 사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대통령 몰래 국정에 개입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이야말로 공직자 기강문란을 넘어 국기문란에 해당한다. 문서 유출은 정권을 위협하는 데에 그치겠지만 비선들의 국정농락은 나라를 위협하는 일이다. 고려 때 목정의 어머니 천추태후가 18살로 집권한 목정을 대신해서 섭정으로 국정을 농단합니다.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천추태후의 남자 김모 씨입니다. 이름인데 정확히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러다가 결국은 쫓겨납니다. 천추태후 시절의 이런 이야기, 역사는 반복되는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김의원 사회부장은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최소한 청와대 비서진들 사이에 권력 다툼 내지 갈등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다. 조응천 전 비서관은 검증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인사발표가 나는 일도 있었다며 문고리 3인방의 월권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비리 행정관을 10명이나 적발할 정도로 강도 높은 기강 잡기에 나서면서 다른 비서관들이 조응천 전 비서관을 불편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경정이 유출자라는 청와대 주장과는 달리 청와대 안에 있는 제3자가 문건을 빼돌려 유출했다는 정황도 비서진 사이의 갈등과 알력을 엿보게 합니다. 이미 유출자를 색출했다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응천이가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민들은 이번 사태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청와대 비서진들의 일과 관계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비서진들 사이의 갈등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정권에 대한 우려와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검찰이 국민의 의문을 풀어주는 것이야말로 국정 안정에 기여하는 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미리 가이드라인을 쳐놓은 국정농단에 대해서는 절대 수사하지 말고 문건 유출에 대해서는 수사하라 라는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한다면 진짜 자존심도 없는 인간들입니다. 십상시보다도 못한 검찰이 될 겁니다. 시험대에 오른 검찰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똑똑한 의료 소비자 되기 캠페인 윤훈기 치과의사입니다. 병원이 민간 자본을 도입해 영리 극대화를 추구하면 과잉 진료가 현재보다 반드시 더 심해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과잉 진료는 현재 심각하게 사회 문제들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과잉 진료란 병원 이익을 위해 하지 않아도 될 검사와 치료를 환자에게 강제하는 비윤리적 행위입니다. 허위 과대 광고를 하는 병원들은 반드시 과잉 진료를 합니다. 과잉 진료는 평생 후유증에 시달리게 함으로써 존엄한 한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서서히 파괴하고 소중한 가정경제를 파탄시켜서 결국 사회계층 간 증오심을 부추기는 진짜 사대악입니다. 과잉 진료를 통해서 병원들은 더 부자가 되지만 환자들은 더 아파야 하고 양질의 삶을 빼앗겨야 합니다. 돈이 모자라 치료를 못 받는 비극도 생깁니다. 이것이 헌법에 보장된 인권입니까? 다 함께 힘을 모아 의료 영리화 반드시 막아냅시다. 지금까지 윤훈기 치과의사였습니다. 똑똑한 의료 소비자 되기 캠페인이었습니다. 예, 조합원 가입하시고 출자금을 내주신 설령님, 그리고 닉네임 얘기입니다. 설령. 그 다음에 닉네임 특급 요리사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경기 군포시 3번동의 볼탱이님, 그리고 휘연천사님, 역시 닉네임들입니다. 조합원 가입 출자금 나입 감사드립니다. 근도맘 빠샤 연이, 다음에 세희누 세헨이구나. 아, 영어로 써나니까 할 수가 있나. 그리고 바나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출자금 나입 아직 안 하셨네요. 전북 군산시 금광동 삼성아파트의 계란 빵,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닉네임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계란 빵, 계란빵을 이렇게 계란 빵이라고 하셨네요. 그 다음에 KITSCH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출자금 납입하셔서 진짜 조합원 돼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 메탄노의 성철이님 조합원 가입 출자금 납입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닉네임 노르웨이 숲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노르웨이 숲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닉네임이 노르웨이 사시는 교민이신가? 여튼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만 드린 게 아니라 광고도 하겠습니다. 광고입니다. 오해숙 생활단식. 예. 저도 해봤지만 단식 어렵지 않습니다. 이 광고를 듣고 많은 미래협동조합 조합원분들도 해보시고 성공하신 분들 많다고 합니다. 오해숙 생활단식의 특징은 생활 속에서 누구나 쉽게 도전해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잘 짜여져 있다는 것이라고 하네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어서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문의 전화는 010-2013-8575, 2013-8-7-이고요. 네이버나 다음에 오해숙 생활단식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광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현곤 조합원의 탐나 오렌지를 소개합니다. 하우스 감귤 농사 경력 10년차의 노총각 장사꾼이 정성껏 재배한 감귤 직접 판매합니다. 하우스 안에서 재배하여 당도가 13브릭스 이상 나오기 때문에 프리미엄 브랜드 블루초로 판매되는 감귤입니다. 향이 좋고 과즙이 풍부한 신품종 감귤 레드향, 황금향도 있고요. 홈페이지는 탐나오렌지.com, 네이버 다음에서 탐나오렌지를 검색하세요. 모바일에서도 주문 가능합니다. 연락처는 010-2827-3917,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됩니다. 조응천 인터뷰로 그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찌라시에 불과하다.
사실이 아닌 말 때문에 나라 국기문란이다. 어쩌고저쩌고한 박근혜 대통령 그야말로 체면을 똥물에다 쳐박아버린 격이 됐는데요. 오늘 어디 만평을 보니까 십상시들보다도 대접을 못 받는 조선일보. 그래서 열받아서 그렇게 한 것 아니냐라는 뉘앙스의 만평이 있었는데 설마 그렇게는 하겠습니까? 기자들은 특종을 내면은 이거 쓰지 않고는 못 베깁니다. 물론 조선일보가 박근혜 정권의 실패를 염원하겠습니까? 그러나 십상시의 농단은 그야말로 조기에 정리하는 것이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실제로 청와대 주변, 권력 주변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빨리 정리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좀 섭섭해하더라도 생사를 도려내더라도 빨리 정리를 해야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선일보가 대행해 준 건지도 모르죠. 오늘 조선일보가 사설로 정윤회와 문고리 3인방 과연 진실을 말하고 있나? 정윤회 요즘 인터뷰하느라고 정신없습니다. 한겨레 신문도 인터뷰하고 중앙일보 인터뷰도 시작해가지고 뭐 국민일보도 인터뷰했더라고요. 과연 정윤회와 문고리 3인방이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사설로 정면으로 비판합니다.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은 1일 본지 인터뷰에서 지난 4월 10일과 11일 청와대 공용 휴대폰으로 모르는 번호의 전화가 와 받지 않았더니 정윤회입니다. 통화를 좀 하고 싶습니다. 라는 문자가 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11일 퇴근길에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전화를 걸어와 전화를 좀 받으시죠 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조 전 비서관은 자신의 밑에서 행정관으로 일하던 박모경정으로부터 정윤회 동향 문건을 보고받은 뒤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이를 알린 사람이다. 대통령 비선실세로 의심받아온 정 씨가 이 비서관과 정호성 1부속 비서관, 안봉근 2부속 비서관 등 이른바 청와대 문고리 권력 3인방과 김 비서실장 퇴진 방안을 논의하고 구체적으로 지시까지 했다는 내용이다. 문건이 공개된 뒤 당사자들은 하나같이 몇 년간 연락을 끊어왔다며 펄쩍 뛰었었다. 그러나 조 전 비서관의 증언은 정 씨와 새 비서관이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해왔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청와대와 정 씨는 조 전 비서관의 인터뷰가 나오자 통화는 했지만 만난 적은 없다고 군색한 변명을 내놨다. 네, 정말 군색한 변명입니다. 또 어찌어찌 해가지고 만난 사실이 드러나면 만나기는 했지만 뭐 국정을 농단한 적은 없다.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너무나 빤을빤짜입니다. 그 조응천 전 비서관은 조선일보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10월쯤 청와대에 내정된 경찰관 1명을 검증을 했더니 그 판정이 부담. 이게 여러 가지 판정 이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들었는데 까먹어버렸다. 여하튼 좀 문제가 있을 때는 부담이라는 표현을 쓴답니다. 이 인간을 그 자리에 뒀다가는 부담스럽다라는 그런 판정입니다. 그런 판정을 내렸더니 안봉근 비서관이 전화를 해서 이 일을 책임질 수 있느냐? 라고 묻더라면서 당시 경찰 인사는 이 부속실에서 다 한다는 소문이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이게 바로 국정농단입니다. 경찰 인사는요. 행정안전부 소관입니다. 물론 그 밑에 경찰청 소관이기도 하죠. 그리고 과거에는 치안비서관이라고 있었는데 요즘은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요. 또 서로 청와대와 행정안전부 사이에 연락을 담당하는 전문 비서관도 있습니다. 제2부속실 비서관이 전혀 관여할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근무했던 조응천 씨가 지금 이미 나왔지만은 경찰 인사는 제2부속실에서 다 한다는 소문이 있었다. 이미 그런 소문이 있었던 마당에 청와대에 내정된 경찰관 한 명을 검증해달라고 해서 부담하라 이라고 했더니 제2부속실에 있는 안봉근 비서관이 전화해서 너 당신 그거 책임질 수 있어? 라고 물었다는 것 아닙니까? 제2부속실. 대통령 수행과 민원 처리를 맡는 부서입니다. 경찰 인사에 관여할 어떤 권한도 없습니다. 조응천 말대로라면 안봉근 비서관이 명백한 월권을 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권 안팎에서는 문고리 3인방이 각각 경제부처와 금융기관, 국정원, 경찰 분야 인사를 자주지한다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3인방 가운데
이 총무비서관 이재만은 청와대 인사위원회 멤버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총무비서관이 청와대 인사위원회 멤버로 된 그런 전례가 과연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얼마 전 대통령 동생 박지만 씨의 친구인 김우 사령관이 전격 경질되고 국정원 기조실장이 뚜렷한 이유 없이 해임됐다가 번복되는 일이 벌어졌을 때도 3인방 개입설이 나왔다라고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지적을 합니다. 조 전 비서관은 정부 인사와 관련해 급박하게 검증 지시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어떤 때는 한창 검증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인사 발표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말도 했다. 그는 아예 검증할 기회를 얻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면서 올 봄에 청와대 행정관들을 선임 행정관으로 승진시키는 인사가 있었는데 이 총무비서관에게 인사검증 대상인이 미리 명단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냥 발표가 나버렸다고도 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게 행정관은 3급이 있고 2급이 있습니다. 1급은 비서관이죠. 그래서 2급 행정관을 선임 행정관이라고 합니다. 인사 규정에 따르면 선임 행정관으로 승진할 때는 인사검증을 해야 됩니다. 인사검증은 당시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있었죠. 그래서 승진 대상자가 있으면 미리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통보를 해서 인사검증을 해야 됩니다. 비리에 연관됐다든지 혹은 제대로 연한이 차지 않은데도 만약 승진을 시킨다면 문제가 있다 지적을 받고 그 지적에 따라서 뭔가 조치를 취한 다음에 공식적으로 인사발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조응천 비서관이 인사검증할 테니까 명단 좀 통보해달라고 했더니 전혀 개무시하고 바로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이건 명백한 월권이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안봉근, 이재만 비서관 그랬을 것 아닙니까? 아니, 총무는 내 소관인데 네가 뭐라고 검증을 해? 아니, 검증하게 프로세스가 되어 있다는데 필요 없어. 내가 하면 다 되는 거야. 이런 사고방식. 이게 그래서 문고리 3인방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숱한 인사 실패가 있었다. 청와대와 여당에서조차 저 사람이 누구냐는 말이 나올 만큼 검증되지 않은 결격 인물들이 고위직에 발탁됐다. 이 정권에서 벌어진 대부분의 인사 파문은 이런 깜짝 쇼와 부실 검증의 결과다. 이날 나온 조 전 비서관의 주장은 청와대의 공식 검증 절차까지 생략하게 만들 정도로 강력한 보이지 않는 손이 인사에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더욱 짙게 만든다. 북핵 옹호 반미 논란에 휩싸여 있는 김상률 교육문화 수석 인사도 그 결과 중 하나로 보인다. 이거는 조선일보가 덧붙여 놓은 사설 같고, 여하튼 조 전 비서관의 처신에도 문제는 있다라고 조선일보 역시 양비론 좋아합니다. 조응천 정무위원회 문건을 만든 박무경정이 경찰로 복귀하자 박지만 관련 업무는 계속 챙겨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라고 사설을 씁니다. 아니, 너 박지만 라인 아니냐 이런 이야기죠. 조응천도 문건 유출과 관련해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그와 별개로 청와대는 조응천이 공개한 3인방의 월권 의혹과 인사냄맥상의 진상을 분명히 밝히고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청와대가 이 부분을 모른 척하면서 조응천을 향해서 바깥에서 일방적 주장을 펼칠 게 아니라 검찰 수사에 협조하라! 라고 공갈친 것은 책임 회피로 비치기에 충분하다. 청와대가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다라고 조선일보가 오늘 사설에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뿐만이 아니고요. 동아일보도 유사한 사설을 썼습니다. 결국은 십상시가 바로했던, 황간이 바로했던 그런 시대가 난세가 아닌 적은 없었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황간들의 바로를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난세로 몰아넣으려고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더욱 절망스러운 것은 그런 판단을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냐. 과거 김영삼 대통령이 박근혜 후보였죠. 8푼이도 못 되는 7푼이라고 그야말로 욕설을 퍼본 적이 있는데요. 저는 감정 때문에 퍼부은 것이라고 그때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 살아있던 때 퍼스트 레이디 역할도 했고 나름대로 선거의 여왕이라고 떠들고 다니고 수첩만 맨날 본다는 이야기도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머리를 갖고 있는 인간이라면은 최소한의 판단력은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8푼이도 못 되는 7푼이라고 했을 때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자기 아들 공천도 안 주고 하니까 불만이라서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전개되는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김영삼 대통령의 그런 평가에 점점 동의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경남 거창에 사는 조합원 백함나무님. 남편의 유언으로 온 가족이 미디어 협동조합원이 됐습니다. 라디오 비평 들으실 때마다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먼저 하시고요 가입을. 예, 그 뜻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손자 손녀 6명까지 그렇게 이제 다 가입을 하게 됐지. 작고한 부부는 왜 국민TV 조합원 가입, 이것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언론운동이라고 확신했을까요? 가슴 아픈 가족사가 있었습니다. 전에 민족일보 조용수 그분 그때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저 동아트의 그때 남편이 저 광고도 내고 또 한겨레 주주도 되시고 저희 시어른 되시는 분이 보도연맹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중학교 때 아버지가 억울하게 그리고 옥살이 하실 때 그 도시락을 가지고 감옥에 가서 어느 날 갑자기 그래 이제 총살 당했다는 그런 걸 안 겪었으면은 또 평범하게 살았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도 공정언론 건설에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주세요. 전화 서울 3144-7737, 3144-0933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방금 조합원 유로님이 가입하시고 출자금 납부해 주셨습니다. 유로님 감사드립니다. 예, 미래협동조합 국민TV 이번 달 잠정치를 보니까 5천만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월조합비 납부만으로 따지면은 1억 가까이 적자가 났습니다. 다만 출자금 납부하는 조합원의 숫자도 조금이라도 늘었고, 그리고 이미 가입한 조합원들이 정자를 해주셔서 그래도 그 폭이 5천만 원으로 줄어든 겁니다. 물론 이번 달에는 한 4천만 원 정도 추가 지출 요인이 있었습니다. 장립총회 이후에 가입한 조합원들의 출자금을 정식 출자금으로 전환하면서 출자금으로 전환할 때마다 세금을 내야 돼요. 한 3,500만 원 가까이 세금 냈습니다. 기타 홈페이지 구축 비용 합쳐서 한 4천만 원 가까이 추가 지출 요인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1,000만 원 적절한 이야기입니다. 월조합비 납부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어제는 자원봉사자 조합원 3분이 오셔가지고 월조합비를 내달라고 동의를 하셔서 하루에 60명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60명씩 매일 늘면은요, 한 달에 1,000명 이상 늘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는 않죠. 그래서 거의 14,000명 가까이 근접해 있는 숫자이긴 하고요. 매달 늘기 때문에 월조합비 수입도 계속 늘어난 추세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2만 명 정도가 월조합비를 내는 내년 6월 정도까지에는 조합원 여러분들이 정자해 주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조합원으로 가입시켜서 출자금 수입이 더 늘지 않으면은 국민TV 어렵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우선 보이는 라디오부터 시작을 하고요. 내년 4월 1일 뉴스K 개국 1주년을 맞이해서 또 다른 TV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검토, 노력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들이 국민TV에 가입하시고 가입하신 조합원들이 또한 월 5만 원 일자라도 정지해 주시지 않으면은 이 어려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정자운동 계속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지난 토요일 날 이렇게 1시간 정도 월조합비를 내지 않는 조합원들에게 전화를 건 적이 있습니다. 한 30명에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그중에서 통화에 성공한 숫자는 10명도 채 되질 않습니다. 전화 안 받더라고요. 그리고 받아도 형편이 어렵다.
지금 내가 수입이 없다. 기타 등등의 이유로 추후로 미루는 사람들이 6명이었고요. 4명이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의외로 월조합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일단 조합원이 되려면은 주식회사에서 주식을 사듯이 출자금을 내야 됩니다. 출자금을 내면 조합원이 됩니다. 그러나 이 조합은 출자금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고요. 조합원이 내는 월조합비 11,000원 이상으로 운영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월조합비 11,000원 내는 것은 사실 조합원의 의무입니다. 조합원이 되는 것은 월조합비 11,000원을 내겠다는 약속을 미리 하는 것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실 오늘은 세 개만 준비해가지고요. 시간이 조금 남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한겨레신문의 사설, 정규직 과보호가 아니라 기업의 과보호가 오히려 더 문제다라는 경제 문제. 제가 끊임없이 경제 문제에 관한 사설이나 칼럼 소개해드립니다만은, 오늘 한겨레신문의 사설을 소개해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노동시장의 경직성, 일부 대기업 노조의 이기주의 등은 노사 간, 노노 간 갈등을 일으켜서 사회 통합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장애물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그동안 기획재정부가 중심이 돼 여론몰이해온 정규직 과보호론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러나 정규직 과보호론은 문제의 본질을 잘못 짚은 엉터리 진단이다. 또 비정규직 문제의 책임을 정규직에게 떠넘기는 것이어서 사회적 반발을 키울 수밖에 없다. 정부와 대통령이 연일 떠드는 정규직 과보호 논리는 사실 기업 과보호 논리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통계를 보면요. 우리나라 정규직 고용보호 지수는 34개국 가운데 23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말하자면 정규직이 얼마나 많이 보호받고 있느냐 순서를 매겼더니 34개 중에서 23등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야말로 최하위권에 속해 있는 겁니다. 또한 정규직의 집단 해고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쉬운 나라에 속했습니다. 또한 고용 불안은 가장 나쁜 수준이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심각한 건 사실이지만 원인은 정규직의 과보에 있는 게 아니라 기업의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비정규직을 남용한 데 있는 겁니다. 기업들이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경영을 혁신하고 기술을 혁신하고 그렇게 해서 그 혁신을 통해서 이윤을 창출해야 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이와 같은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이명박근혜 정권의 기업 과보에 힘입어서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함으로써 노동자들이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인 임금을 삭감함으로써 기업의 이윤을 창출하는 그야말로 무지막지하고도 잔인무도한 일들을 자행해 왔던 겁니다. 통계를 보면 지난 5년 동안 기업 소득은 19.1% 느는 동안 가계소득은 그야말로 그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1.6% 증가에 그쳤습니다. 또한 1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은 2009년 288조 원에서 2013년 4년 만에 522조 원으로 거의 2배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이런 폭등은 재벌이 재투자에 인색했다는 것을 보여준과 동시에 비정규직의 희생으로 얻은 이익을 정규직이 아니라 재벌이 챙겼다는 그런 걸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을 바꾸지 않고 정규직을 흔들어서 노동 유연성을 키우겠다. 노동 유연성을 키우겠다는 게 뭡니까?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문제의 본질을 놔두고 엉뚱한 것에서 해법을 찾겠다는 겁니다. 이 정권 그야말로 재벌들, 대기업들 0.1%의 부자의 이익에 철저하게 봉사하는 정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규직, 비정규직들이 박근혜가 더 잘할 것이라고 믿고 박근혜에게서 계속 쏘가서 표를 주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정말 비참한 일일 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요. 독일 등 선진국이 노동개혁을 통해서 제도개혁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말을 또 했습니다. 그러나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 이런 나라는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낸 나라들입니다. 우리나라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적 안전망 튼튼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반성하십시오. 청년에 대한 사랑도 문제지만
재벌에 대한 사랑이 더 큰 문제입니다. 라디오 비평 마치겠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